시작하겠습니다.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좀 컨텐츠 얘기 좀 드릴까 해요. 컨텐츠는 뭐 제가 가끔 설명 좀 드렸던 적도 있는데, 뭐 반복해서 얘기 드리면 뭐 또 다른 얘기도 드리면서, 자, 사직서 제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, 제출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,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. 사직서 제출 요구의 예시,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, 뭐 대부분은 뭐 별의별 이유로 사직서를 사용자가 제출받는다는 의미가 좀 뭔지 아셨으면 좋겠어요.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받는다는 의미는 근로관계의 종료, 근로관계의 매끈한 종료. 그러니까 법적 리스크가 사용자는 완전히 해방이 돼요. 한편으로는 이제 노동자도 뭐 사직이 이제 수리가 되면은 뭐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뭐 노동 관계로부터 해방 뭐 이렇게 말해야 되나? 뭐 그러진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자는 지금 오늘 이제 컨텐츠는 이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봤던 거니까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좀 보면은 기간제 노동자라고 해봐요. 오늘 2월 14일이니까 2월 14일까지만 일한다라는 계약이 있어도 이 날짜에 맞춰서 사직서를 받게 되면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법적 구제 수단이 거의 사라지는 거와 마찬가지다. 그런 효과가 나요. 확실한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 법상 뭐 갱신기도권, 무기계약, 간주 뭐 이런 법으로 기간제 노동자도 살려내는 방법이 있거든요. 그런 방법조차 다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. 그럼 일종의 쪼커카드 같이 되는 거죠. 또 뭐랄까요? 약간 문제를 일으키는 뭐 분쟁 사항에 있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한테도 뭐 좋은 게 되죠. 뭐 사실 그 우발적으로 이제 나갈 거야 했던 분들 이런 말을 한번 해주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보내고 싶은 사람이었으면 땡큐죠. 근데 이제 물론 거꾸로 이 내보내기 싫은 사람이 그러면 이제 잡아야 되니까 뭐 연봉 다시 올리고 하잖아요. 제가 사실 어느 외국 회사 얘기 들었는데 이건 잠깐 열애적인 얘기지만 그 회사의 정책이 뭐냐면은 노동자가 사직서를 내면은 딱 경영진의 회의가 열린대요. 수리를 빨리 할 것인가 아니면은 연봉 인상을 제안할 것인가. 그리고 회의 끝에 이 사람 필요한 사람이라고 얘기가 들면 연봉을 대폭 인상하는 제안을 한대요. 그런 사직을 받고. 이게 이제 외국의 이제 경영 기법인데, 아무튼 왜 이 얘기를 하는지. 반대로 이제 사직 의사 표시를 하는데 바로 안녕히 가세요 하면 이제 내보내고 싶었던 거야. 뭐 이런 회사도 있답니다. 상표에도 나와 있는데 위로금 줄 테니 사직서 내라. 징계 전력을 없앨 때는 사직서 쓰고 가라. 별의별 사탕을 다 또 이러는 것도 있어요. 이거 사직서 쓰고 이거 별거 아니다. 너 사직서 써도 안 나가면 된다. 근데 쓰기만 하라. 우리 다 형식적으로 쓰는 거다. 별의별 사탕 발림이 있지만 사직서는 일단은 사용자한테 히든 카드예요. 네,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. 쓰는 순간 사실은 웬만하면 노동자가 이기기 힘듭니다. 이것만. 뭐 이런 개념에서 봤을 때 사직서가 어떤 의미인가. 이제 노동자가 이제 냈단 말이에요. 사직서 처리하고 싶다. 다시 회사 근로환경 유지하고 싶다. 부당해고 다투고 싶다. 이거 다 안 돼요. 이거 내고 나면 다 끝나요. 근데 애외적인 상황이 제가 있어갖고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겠죠.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좀 세게 얘기 드리는 이유는 일단 내면 끝났다 보시는 게 맞아요. 일단 내면. 정말 애외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케이스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. 뭐 이건 이제 이론적인 배경이니까 설명을 좀 알아두시고 이제 해고. 이제 이게 법률 용어로 따지면은 그 형성권. 그러니까 형성권이 뭐냐. 이게 설명드리면 이게 둘이 합쳐서 어떤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법률 용어가 이렇게 좀 빡빡해요. 일방이 단독행위,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냥 효과를 얘 그냥 팍 때리면 맞잖아요. 이미 충격은 발생했고 뭐 이런 걸 어떻게 보면 형성권이라 그러는 거고 이게 일방 화살표로 돼 있잖아요. 이게 보시면 해고도 일방 화살표, 해악의 고지도 일방 화살표. 이게 바로 형성권에 기반한 일방적인 사직. 그러니까 해고.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끊었다고 통지를 하면 해고가 될 것이고 노동자가 사용자한테 이걸 일방적으로 끊어내야 된다 통지. 그러면은 해악의 통지, 말 그대로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돼요. 근데 이게 권고사직이나 합의해지 이게 이제 사직서예요.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직서의 형태는 이 합의해지 형태예요. 자, 해주세요. 하겠습니다. 서로 쌍방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. 이 두 세트는 서로가 왔다 갔다 해야지 이루어지는 양식. 이게 그래서 4종류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권고사직하고 사직해지 뭐 같은 개념이고. 이제 문제는 실무에서는 일반 화살표를 쏜 것 같은데 이거라고 주장을 하죠. 이게 알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확실해야 돼요. 이거는 일방 화살표인지 쌍방인지. 여기 효과가 나와 있지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해고로서 사직서를 뭐 대출할 필요도 없는 거고 뭐 이런 관계입니다. 구분의 개념 때문에 이제
설명드린 거고. 실질적인 차이가 뭐가 있냐? 뭐 안녕하고 이제 해고하면 우리가 이제 부당이익으로 다투는 거고. 근데 이제 사직서를 내면서 고지 형태로 냈다. 난 너랑 끝났다. 완전히 끝났다. 이제 통지합니다. 통지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. 이거는 철회가 안 돼요. 끝이에요. 도달했으면. 그래서 사실은 사직서 함부로 내지 말라는 이것 때문이에요. 해악의 고지로 보는 경우도 꽤 많단 말이에요. 노동자가 이거 철회가 안 됩니다. 근데 청약이라면, 네, 청약은 뭐냐? 내가 뭐 장래에 이 날짜까지 떠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? 이런 형태예요. 요거는 가능성이 있는 게 이론상은 맞아요. 제가 왜 이론상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도 구제되는 게 그리 많지 않아서예요.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청약한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에 형성되어 그냥 이렇게 어려운 얘기 말고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. 자, 나 나가고 싶어요. 팀장급이 그걸 수령했어요. 그 다음에 부서에 올려요. 그 다음에 뭐 인사팀을 걸쳐요. 그 다음에 뭐 임원급 책임자, 정결권자한테 가요. 그 다음에 오케이가 돼요. 그 다음에 다시 팀장한테 내려와요. 다시 그 사직 의사를 표시한 노동자한테 내려와요. 요 노동자한테 내려와요. 이 절차까지 빠꾸할 수 있어요. 철회 가능. 이때까지.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요 순간까지 빨리 철회하면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런데 이게 사실 그 일반적인 민법 논리하고 좀 안 맞는 거긴 한데 하여튼 그 대법원에서 허가해주고 있는 거니까. 근데 이제 실무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. 흔히 이제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정결권자랑 같이 이걸 논의하는 회사가 꽤 많아요. 대표자랑 특히. 대표자한테 나 사직하고 싶어요. 대표자가 그 자리에서 오케이 끝. 아까 그랬잖아요. 이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기간에 처리할 수 있댔잖아요. 대표하고 동시에 하면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끝난 거예요, 그거는.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청약이라는 개념을 던져놨기 때문에 사용자가 결제까지 해서 문서 내려오는 그 기간을 좀 알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이제 사실 내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사용자가 이게 속도를 굉장히 빨리 냅니다. 그날 당일날 막 처리해버리고 이래요. 이 정도 처리가 됐으면요, 노동자가 빠꾸할 수 없습니다. 끝난 거예요. 예. 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, 뭐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상 웬만하면 힘듭니다. 저희가 했던 사례 중에 잘 된 케이스들은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이제 내면은 우리가 이게 사직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일종의 절차. 지금 의사들 파업한다 난리잖아요. 그런 게 그렇게 될 여지도 있어요. 파업한다면서 우리 집단 사직서를 거듭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인정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거 사직으로 그렇게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, 실제로. 예. 그렇습니다. 예, 이런 게 내용이 좀 다르다. 그냥 실무적으로 얘기 드리면 내면은 별 방법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. 예.